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요번에는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건반 깊이, 뭐 애프터 터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잭 전후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뭐 드롭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거고요. 뭐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일단 영상에 나오는 요 피아노 아직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 피아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뭐 갈만한 건 다 갈았어요. 뭐 백체크도 갈고, 뭐 너클도 갈고, 프론트 밸런스 당연히 부싱 다 갈았죠. 그 핀도 겁나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강선 독일에서 제가 직접 구해온 레슬러 걸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동선 업체에서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느 선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대신이시러 마십니까? 저희는 거기서 많이 시킵니다. 뭐 거기서 동선 어쨌든 요 모델에 맞는 거 전부 다 시켜서 교체했고요. 뭐 튜닝핀도 교체를 했고, 뭐 향판 갈라진 데도 떼우고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닌데 팔려 행복한데. 하여간 그렇고요. 요거 책정돼 있는 가격은 이제 1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 피아노가 좀 저희가 이제 역사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저희가 옛날에 팔았던 거예요. 저희 옛날에 팔았던 건데, 이거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냐면 옛날 여주 야마라고 아십니까? 여주 야마 수입 많이 하던데, 저랑 이름 똑같으신 분 있습니다. 성만 바뀌고 나이 많아지신 분. 그분한테 이제 받아온 겁니다. 그때 옛날에 아빠랑 여주 공장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불렀었는데, 그분이 뭐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 좀 안 좋았죠. 마지막에 이제 그분한테 뭐 돈 떼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도 뭐 그때 그랜드 한 대 값하고 아마 업라이트 두 대 값? 그거 떼겼을 텐데 한 돈 1,000만 원 넘어갔을 텐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그래갖고 골 때리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역사를 나쁜 역사잖아. 그게 아니라 그 사장님한테 받아다가 저희가 판매했던 피아노고요. 요거는 원래 2페달짜리였어요. 근데 3페달 전환이 된 거고, 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보통은 이제 3페달 전환하면서 보통 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댐퍼가 느리다,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당연히 댐퍼 작동 부위를 다 빼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센터핀도 갈 거 다 갈고, 그런 거 뭐 원래 해야죠. 뭐 하여간 수리를 하면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다 했고, 뭐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나? 책정 가격은 1350만 원인데, 뭐 어떤 분은 비싸다고 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싸다고 하면 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엔 적절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또 시장 조사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산출해 놓은 건데, 뭐 어쨌든 해머도 레노 해머로 갈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그게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사세요는 농담이었고요. 요게 이제 그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소리가 이제 아벨 걸로 교체한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뭐 그 대신 장점은 다이나믹이 좀 더 있죠.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혼자서 뭐 연습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조그마한 홀 같은데
뭐 아니면 뭐 조그만한 뭐 합주 뭐 재즈 밴드 뭐 요런 거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연주하는 맛도 훨씬 더 있고요. 뭐 물론 큰 콘서트홀 막 한 뭐 2, 300명 이상 들어오는 뭐 큰 콘서트홀 2, 300명이 크다고 하긴 좀 그렇다. 그래도 크잖아요. 그 정도면. 뭐 한 4, 500명 뭐 이렇게 들어오는 홀을 채우기는 솔직히 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마이크를 댄다고 하면 되지만은 마이크를 대면 이제 확실히 소리가 좀 죽기 때문에 차라리 마이크를 댈 것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아벨 해머를 가른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볼륨감이 더 큰 해머로 가른 피아노가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연습용으로 뭐 이렇게 쓰시기에는 훨씬 더 다이나믹도 있고 그래서 치는 맛이 있다, 재미가 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세요. 아닌데? 하여간 그렇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해 보기로 한 건반 깊이 혹은 뭐 다 연결돼 있죠. 잭지어노 뭐 들어보면 좀 애매한데 하여간 뭐 잭지어노 애프터 터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일단 애프터 터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주로 다룰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룰 애프터 터치에 대한 내용은 뭐 이 터치 전반에 대한 내용은 업라이트보다는 그랜드를 주로 다룰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업라이트도 나름대로 복잡하고 하지만은 지금 영상에서 그랜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랜드 얘기를 해야지 업라이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랜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근데 뭐 중간중간 업라이트 얘기도 조금씩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프터 터치를 얘기할 때 이게 정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애프터 터치 저는 애프터 터치 얘기할 때 제 애프터 터치의 기준은 뭐냐면 그 너클 상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해머 쪽이 이제 너클 끝 쪽이랑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가면서 너클이 이제 레피티션 레버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딱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 순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터치를 저는 애프터 터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런 거지. 이걸 제가 뭐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고민한 것들을 나불나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반박하실 수도 있고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애프터 터치를 정의한다. 잭 상면에서 너클이 딱 떨어지는 시점, 레피티션 레버로 딱 떨어지는 시점부터 그 후로 발생하는 터치를 애프터 터치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애프터 터치가 왜 있느냐?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이건 업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프터 터치의 뭐 간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애프터 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업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랜드 기준으로 얘기하면 너클에서 잭이 완전히 빠져나가가지고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제 대전제입니다. 그 공간을 물론 조금 더 크게 가져가냐 거의 없게 가져가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터치가 어느 정도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그 잭에 부딪혀서 레피티션 레버로 안 떨어지고 해머가 현을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레피티션 레버로 너클이 안 떨어지고 잭에 부딪히면서 투터치가 날 수 있습니다. 거의 나겠죠. 뭐 업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업라이트도 그 왜 가죽 노란 가죽 대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잭이 쳐받아 가지고 이제 그 투터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뭐 건반 깊이를 좀 더 줘가지고 애프터 터치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야매의 방법이지만 뭐 업라이트 같은 경우 뭐 그랜드도 마찬가지고 접근을 이제 더 멀게 띄워줘가지고 그 건반 전체, 뭐 해머 전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구동 범위 필요량을 좀 더 줄여줘서 애프터 터치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업라이트에서만 보통 가능하긴 한데 이건 정말로 그렇게 추천할 방법은 아닌데, 업라이트에서는 이제 백책을 앞으로 이빨 붙여가지고 그 공간을 약간은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등등의 야매적인 방법은 있지만 보통 이제 야매는 아니죠. 그 건반 깊이 내리는 건 뭐 건반 깊이가 저기 돼야 뭐 내려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런 방법 등등이 있지만은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프터 터치량은 너클, 뭐 그랜드로 따졌을 때 너클이 레피티션 레버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잭이랑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도착을 해서 투터치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만약에 가까워 버리면, 이 공간이 너무 없어 버리면 뭐 확률적으로 이제 잭 상면 꼬투머리에 이제 얻어 맞아갖고 뭐 투터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터치 방법에 따라서 끝까지 터치를 안 하는 형태의 터치를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깊게 터치를 안 하시는 분들, 건반 끝까지 눌러서 터치를 안 하시고 약간 이렇게 날려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터치를 주로 많이 하는 곡을 치시는 분들은 투터치 날 확률이 아무래도 더 있겠죠. 애프터 터치량이 적으면. 그리고 뭐 이제 끝까지 꾹꾹 눌러 치는 터치를 주로 하는 분들이면은 뭐 물론 애프터 터치량을 좀 더 적게 가도 뭐 안정적인 터치를 보여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저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를 주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뭐 조금 날려치든 뭐 깊게 치든 뭐 큰 문제 없이 뭐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건반의 전체 구동량, 작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따라온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 터치량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클에서 잭을 얼마만큼 띄울 거냐, 그 공간을 확보를 얼마만큼 해줄 거냐를 갖고 고민을 하지, 이게 뭐 꼭 1mm가 돼야 된다, 애프터 터치량이 뭐 0.5mm가 돼야 된다, 뭐 그걸 갖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띄워줄 건지, 혹은 연주자가 어떤 형태의 터치를 치고 있으며 나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뭐 나는 이게 터치를 깊게 치니까 건반 전체 구동량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원한다. 뭐 그렇게 하면 애프터 터치량을 뭐 줄여줄 수는 있겠으나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정적인 애프터 터치량을 가져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곡 안에서도 뭐 약간은 이렇게 통통 튀는 뭐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낼 때는 약간은 건반 끝까지 밀어서 안 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애프터 터치량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드롭. 드롭은 솔직히 뭐 이게 뭐 많이 제 생각에는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드롭이
보면은 애프터 터치랑 상관이 없습니다. 애프터 터치를 진짜 잭이랑 빠듯하게 해도 드롭 스크류를 아래로 이빠이 내리면, 뭐 물론 이빠이 내리면은 물론 잭이랑 너클이 더 가까워지겠죠. 아무래도 더 아래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 터치량이 많아지는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뭐 큰 뭐 연관이 돼 있다기보다는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느낌이지, 뭐 그냥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드롭이랑 애프터 터치량이랑 솔직히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드롭 양에 따라서 이제 투터치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드롭 양이 꼭 많다고 투터치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꼭 적다고 투터치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터치의 형태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머가 잭에서 딱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터치를 했을 때, 현을 부딪히고 이제 내려올 때 해머가 잭에서 떨어지고가 아니죠. 해머가 현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너클이 내려오는 거죠. 해머가 내려오는 거죠. 그때 이제 너클이 같이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그 해머 테일이 백책에 먼저 부딪히기 전에 제 생각에 레피티션 레버에 너클이 먼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쿠션을 먹어주고 이제 백책에 해머 테일이 닿아야 안정적으로 이제 그 해머 스톱이 일어나지, 그 레피티션 레버를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든지, 그 해머 스톱, 그러니까 백체에 해머 테일이 잡히는 것과 레피티션 레버에 너클이 놓여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그 쿠션은 레피티션 레버가 이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게 쳤을 때 그 해머 스톱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튀어 올라서 투터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은 제가 레피티션 볼 때 레피티션 센터핀도 꼭 체크하는 게, 그 레피티션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피티션 센터핀이 너무 빡빡하면 레피티션 스프링이 이제 강해집니다. 어쨌든 해머를 들어줘야 되고, 그 센터핀이 강하다는 거는 어쨌든 그 저항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레피티션 스프링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어야 그 레피티션 레버가 그 해머를 너클과 함께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바닥의 쿠션이 점점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탱탱볼을 던질 때 쿠션이 있는 데다 던지면은 우리가 탱탱볼이 잘 안 튀어오르죠. 튀어오르긴 튀어올라도 쿠션이 정말 좋으면 아예 안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쿠션이 없고 점점 이제 딱딱한 데다가 탱탱볼을 던지면 더 많이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레피티션 레버도 제가 신경을 쓰는데,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드롭을 아예 안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드롭을 아예 안 보면은 이게 세게 쳤을 때보다는 드롭이 아예 안 되게 보면은, 세게 쳤을 때보다는 이제 살살 쳤을 때 그 투터치가 납니다. 그 떨어지는 어쨌든 공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살살 쳤을 때 그 안전 공간이 있어서 뭐 해머 백체에 이렇게 그 해머 테일이 안 잡혀도 그 공간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 돼서 현에 이렇게 투터치가 나는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롭 양도 보면은 터치를 해 보면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살 쳤을 때, 어떻게 터치를 살살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투터치가 난다? 그럼 드롭량을 약간 더 늘려주고, 내가 만약에 세게 쳤는데, 투터치가 나요. 백책이 제대로 못 잡혀요. 그러면은 이제, 레피티션 레버를 조금 더, 공간을 조금 더 드롭이 되는 양을 조금 더 줄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보기 전에 일단은 해머 테일 형상이 백체이랑 잘 어울리는가 그것도 봐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레피티션 레버 센터핀, 잭 센터핀이 너무 뻑뻑하진 않나, 저항이 너무 크진 않나, 그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레피티션 스프링이 너무 단단해서 해머가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올라오면 당연히 투터치가 나겠죠. 그러니까 레피티션 레버 스프링 강도도 체크해 봐야 되고, 레버에 있는 센터핀들, 잭 센터핀, 레버 센터핀, 그거의 저항량, 센터핀 하여간 그런 것도 얼마나 빡빡한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롭량 같은 경우도 드롭량은 제 생각에는 건반의 전체 작동 거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아주 조금은 유동적으로 미칠 수 있겠지만 대세 지장은 없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은 어쨌든 투터치나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으니까 터치에서 신경 쓸 때는 그 부분 살살 칠 때, 세게 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조금씩 조정해서 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 전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잭을 쉽게 말해서 건반 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빼면은 잭이 더 쉽게 빠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체 운동 거리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의 깊이가 조금 더 이렇게 죽었다. 깊이가 이제 조금 더 적게 작동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너무 빼면, 건반 쪽으로 너무 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터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은 저도 이제 조율사라고 이제 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 소리 내고 터치를 이렇게 조금 거리가 얼마나 뛰었든 무게를 얼마나 실었든 그런 걸 다 제가 구현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쳐보면은 어느 정도의 큰 소리를 내려면 건반을 이렇게 채줘야 되거든요. 제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야구 할 때 투수들이 공을 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잭을 너무 건반 쪽으로 당겨주면은 이게 너클에 이게 잭이 채지지가 않죠. 그래갖고 건반을 터치를 했을 때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스팟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건반 쪽으로 당길수록. 그래서 힘이 제대로 안 실리고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스팟을 점점 넓혀주려면 어쨌든 해머 쪽으로 조금씩 더 뒤로 밀어줘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밀면은 어쨌든 뒤로 밀면 밀수록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건반의
작동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너클에서 이제 그 딱 드롭까지 이어지는 그 잭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만큼 건반 깊이가 그 건반의 움직이는 작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연주자분이랑 얘기를 뭐 잘 할 수 있으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이런 것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일반 조율사들 분들한테는 뭐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우 대박아 왜 금방 찾게 저희 대박이가 화가 났네요. 이게 밤에 제가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대박이 이제 앉혀놓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미안하다 대박아. 저희 대박이 얘기를 잠깐 하면 대박이가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안쓰러운데 막 이렇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거는 뭐 채준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아까 했는데 그 채주는 거를 이제 그 미세하게 조정을 볼 만한 시간이 저희에게는 솔직히 없죠. 그리고 그거를 뭐 연주자분이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뭐 이제 그거의 표현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조율사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힘이 잘 안 실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실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뭐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지방이라는지 몰라도 저희 지방에 뭐 아트홀이라고 있거든요. 청주 아트홀. 거기에 이제 스타인웨이 풀 D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뭐 조율도 해보고 이렇게 만져봐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것까지 이제 뭐 얘기를 할 만한 상태의 피아노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제가 서울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솔직히 서울은 그 정도 상황이 되나요? 궁금하더라고요. 피아노 어떤지. 뭐 한 번도 안 가봐서. 뭐 지방에 뭐 제가 해봐야 뭐 청주니까 청주 아트홀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 미제 스타인웨이 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랑 그 다음에 저기 소공연장에 C7 아마 C7 있고 뭐 그리고 뭐 저기 뭐 몇 군데 풀 있는 데 있어요. 자일러 하여간 뭐 그거 풀도 제가 만져보고 했는데 뭐 솔직히 좀 아쉬운데 뭐 그런 거를 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에 액션이 아쉬운데 그래서 제 꿈이 그거는 있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막 제가 막 허명을 얻어서 막 방방 떠서 잘 나가면 한 번쯤은 아니고 그냥 한 번 조율하러 제가 서울 뭐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막 잘 나가요. 막 그냥 세상에 막 다 나를 막 찾아줘. 막 그냥 네가 최고야. 막 그러면은 이제 막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다니고 막 돈도 좀 두둑이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피아노도 세팅도 좀 하고 뭐 그럴 수 있으면은 뭐 좋겠다. 좋지 않나?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개꿈이죠. 뭐 제가 허명을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로또 한 200억 좀 맞아가지고 우리 대박이랑 그냥 꽁냥꽁냥하고 놀면서 그냥 그러고 이제 계속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소한 아니죠. 엄청난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반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프터 터치량은 저는 어쨌든 뭐 대충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애프터 터치량은 기본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애프터 터치를 터치 형태에 따라서 그 잭이 너클과의 거리를 조금 덜 벌려줄 거냐 더 벌려줄 거냐의 차이지, 이거를 뭐 몇 밀리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 어쨌든 잭이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너클과 잭의 간격을 어느 정도 벌려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터치 안정성을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그걸 몇 미리 꼭 뭐 0.5mm, 0.5mm, 뭐 1mm면 1mm, 뭐 1.5mm면 1.5mm 뭐 이렇게 꼭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뭐 드롭도 마찬가지로 드롭도 뭐 꼭 접근의 2배 아니 접근의 0.5배 맞나? 하여간 맞나? 접근의 2배 맞나? 하여간 접근이 2mm 갔으면 드롭이 2mm 해가지고 이제 총 드롭 끝까지 뭐 4mm가 된다, 뭐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드롭도 보면은 이제 내가 터치를 해봤을 때 살살 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드롭을 체크할 때는 꼭 레피티션 레버 센터핀과 잭 센터핀 상황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거 해머 스톱 된 다음에 해머가 튀어 오를 때 그 스프링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서 이제 드롭량을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의해서 뭐 백체크도 당연히 그렇게 설정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드롭보다는 뒤에 가게끔. 그거 이제 백체크도 꼭 뭐 최대치로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잡히게 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드롭에서 어느 정도까지 세게 터치했을 때 이 힘을 상쇄를 시켜주고 드롭이 잡힐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살살 쳤을 때 얼마만큼 살살 쳤을 때 해머 스톱이 발생하게 할 것인가. 정말 살살 치면 해머 스톱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살살 쳤을 때도 해머 스톱이 딱딱 이루어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백책을 좀 더 당겨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백책이 이제 너무 당겨져 버리면은 이제 그 드롭, 그러니까 레피티션 레버가 그 타건을 한 힘을 받아주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오히려 세게 쳤을 때는 해머 스톱이 제대로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잭 전후도 마찬가지고요. 잭 전후도 뭐 건반 쪽으로 이렇게 너무 당겨 갖고 건반이 이렇게 터치할 때 잘 채지지 않는, 힘이 잘 안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원활한 터치와 그 연주자분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당겨서도 안 될 테고, 너무 뒤로 밀어갖고 이제 잭이 너무 많이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또 터치량이 늘어날 테니까, 너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것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주자분과 이 채지는 그 간격 포인트 지점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냐, 조금 더 좁아도 좋겠냐, 뭐 건반 깊이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안전빵 세팅합니다. 안전빵 세팅. 그래서 잭 전후도 약간 여유 있게 뒤쪽으로, 약간 해머 쪽으로 약간 가게 보고 애프터 터치랑 약간 더 있어서 너클이랑 잭이 약간은 조금 제 생각엔 여유 있게 뜨게끔 보고, 그래서 건반 이제 깊이가 약간은 깊게 들어가는 구동량이, 건반 작동량이 조금 더 많게 본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 뭐 저 거는 어쨌든 연습용 피아노를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습도 뭐 이런 거 변화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여유를
가져가는 세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져가는데 뭐 원하시면 맞춰드린다 돈만 많이 주면 그렇죠. 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또 잡아야죠. 또 기회가 오면 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 이렇게 좀 맞춰달라 하는데 돈도 막 이빠이 주고 시간도 많이 주고 한다는데 그러면 뭐 얘기도 뭐 저기 앞에서 썰도 좀 풀어보고 뭐 샬라샬라도 해보고 그러려면은 뭐 좀 이런 거 좀 아는 척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뭐 대박이 아까 지쳐서 뭐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우리 대박이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고민이 뭐 보일 때보다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게 눈이 이제 계속 안 보이고 눈은 안압은 올라가서 계속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 시술이라 그러네요. 그 안압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안방수인가 뭐 그거 생성하는 뭐 고기를 이제 파괴하는 주사를 맞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눈이 뭐 그 전에도 안 보였지만 그래갖고 이제 아예 눈이 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민이 이게 안 보이는 강아지들 뭐 딴 건 다 좋은데 뭐 그래도 또 예전 진짜 아파서 막 밤마다 울부짖을 때보다는 이제 더 활발해지고 밥도 조금 더 잘 먹고 뭐 그래서 다 좋은데 산책도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안 보여도 아플 때는 산책도 못 다녀 막 그래서 막 힘들었었는데 안 보여도 이제 산책도 다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계속 이름 부르고 막 만졌다가 놔줬다 만졌다 놔줬다 하긴 하는데 이게 잘 놀아주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도 아프고 고민이에요. 뭐 그렇고요. 그것도 고민이 하나 있다면 요 피아노 사주세요. 농담이고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 피아노 외에도 피아노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많이 연락 주시고요. 뭐 조율도 하고 다 하니까 뭐 수리도 하고 다 합니다. 뭐 피아노 관련해서 운반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운반 진짜 운반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뭐 딴 건 다 그런데 다칠까봐 운반이 제일 힘들었었지.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 관련해서 뭐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그 얘기 계속 안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나만 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는 거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